안녕하세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MBTI에 대한 사회적 인식 포스터 발표를 하게 된 이영주입니다. 목차는 초록,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논의, 의의와 한계점, 참고 문헌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공문 초록은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MBTI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고, 웹 크롤러 기능을 활용해서 MBTI라는 키워드는 2022년 2월에서 3월까지 수집하였고, 성격 유형 검사는 21년 11월부터 3월까지 수집한 네이버 뉴스 기사 타이틀을 중심으로 총 6,000개를 수집하였는데 그중 3,910개를 사용하여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료 수집을 통해서 도출된 연구 결과는 첫 번째로 MBTI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인 자격증, 교육, 증상, 유재석, 결과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둘째 토픽 분석 결과는 4가지 상위 주제로 나타났는데, 관련 상담 프로그램, 실제 치료 및 전문가로서의 활용 방안, MBTI 전문가 과정, 연예인과 이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출된 연구 결과에 따라서 MBTI에 대한 전반적인 한국에서의 사회적 인식과 이를 통해서 시사점이나 한계점을 논의하여 보았습니다. 주제어로는 MBTI, 범주적 사고, 인지심리학, 토픽 모델링,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연구 필요성 및 목적은 처음 MBTI가 이슈가 된 계기는 20년 6월에 놀면 뭐하니 라는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이효리, 정지훈 이 3명의 싹쓸이 멤버가 그룹을 결성하면서 데뷔곡 선정을 진행하며 가수 그룹 데뷔 전에 MBTI를 활용해서 서로 간의 궁합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고 전체 시청률 1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의 사진을 보시면 작곡가에게서 이제 의뢰를 받았는데 이 싹쓸이 멤버들의 성격을 노래에 녹이고 싶은데 이 멤버들의 성격을 MBTI 검사로 알고 싶다는 내용에 따라서 이 검사를 하게 되고, 이 검사를 하면서 서로 간의 궁합을 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재미가 있는 부분과 함께 이슈의 촉발점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것은 이게 20년 6월에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MBTI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요즘 MZ세대라고 불리는 세대 위주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인터넷 밈 현상까지 확산되면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현상 자체가 단순히 MBTI가 심리 검사 이상의 사회적 현상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 유달리 더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를 해볼 필요를 느꼈습니다. 연구 목적은 2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한국에서 유행이 되고 있고, 국내 네이버, 그러니까 한국 상황에 따른 현상을 알아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국내 네이버 뉴스 기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의 이런 MBTI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문제는 MBTI 성격 유형 검사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들은 어떠한가? 두 번째로는 MBTI 성격 유형 검사의 주요 토픽은 어떠한가로 정해보았습니다. 연구 방법은 자료 수집에는 파이썬 3.8 버전을 사용하였고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웹 크롤링을 하였고 이를 자료 처리는 판다스를 활용하였고 또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 시각화를 위해서는 워드 클라우드 기능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MBTI에 관련된 키워드를 추출할 때 너무 당연히 나오거나 의미가 없어서 제외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분용어는 MBTI, 공개, 심리, 심리 테스트, 성격, 놀면 뭐하니와 같은 단어들은 따로 분용어로 정의를 해서 제외하였으며 전 처리된 결과들을 통해서 토픽 모델링이나 워드 클라우드, 워드 투 벡터 등의 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이제 웹 크롤링을 할 때 4,000개까지 최대 크롤링이 되기 때문에 MBTI랑 성격 유형 검사를 각각 검사를 할 때 저는 이제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궁금했기 때문에 지금 최근 2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4,000개를 모아보니 올해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네이버 뉴스 기사 타이틀이 MBTI가 4,000개가 검색이 되었고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경우에는 2,000개를 수집할 때 21년 11월 9일부터 같은 기간인 22년 3월 31일까지 했을 때 수집이 되었고 총 6,000개 중에 중복이나 불용어를 제외하고 결과적으로는 3,910개를 활용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왼쪽에 꺾은 선 그래프의 경우에 키워드 3,910개 중에서 빈도 분석을 했을 때 상위 30개의 결과입니다. 왼쪽부터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보면요. 요 빨간색 원형 보이시죠? 자격증, 교육, 증상, 유재석, 결과, 장애 이렇게 쭉 나가서 30개가 진로까지 이렇게 상위 키워드 30개를 뽑아낼 수 있었고 왼쪽에 카운트 부분을 보면 이제 자격증의 개수가 월등히 굉장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교육, 그 다음에 증상, 유재석 이렇게 카운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앞쪽에 이제 3개 키워드가 굉장히 높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두 번째에 MBTI와 성격 유형 검사 관련 워드 클라우드 결과를 보시면 워드 클라우드는 이렇게 시각화를 이루는 건데요. 시각화에서 이렇게 글씨 크기가 큰 글자일수록 높은 빈도가 나타나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할 수 있고 왼쪽에 이제 자격증이 1등이었는데 1등 가장 빈도가 높은 키워드였는데 여기서도 자격증 키워드가 가장 높고 교육이 두 번째로 크기가 크고 증상이 세 번째로 크고 유재석이 네 번째로 크고 결과 또 장애 이런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워드 클라우드는 상위 200개의 키워드를 이렇게 네모 형태 안에서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 결과를 토픽 모델링을
해본 연구 결과인데요. 토픽 모델링의 이제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잠재 디리클레 할당이라는 LDA를 활용해서 주요 토픽을 추출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토픽이 총 4가지인데 이렇게 왼쪽에 원형이 1, 2, 3, 4 원형이 이렇게 4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고 분류를 할 때 각 토픽을 대표하는 이렇게 지금 위에서부터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의 주요 키워드를 확인하면서 이 토픽 주제들을 나누고 정해 보았습니다. 전체 토픽을 이렇게 표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 4개의 토픽 간의 거리가 비교적 이제 멀게 나타났을 때 판별 타당도 면에서 높고 주제가 뚜렷하게 구분되었다고 볼 수 있고 토픽 1의 크기도 이제 그 퍼센트 차지하는 퍼센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MBTI에 대한 이 LDA 결과는 거의 원형의 크기가 1, 2, 3, 4가 거의 비슷하고 특히 1번이랑 2번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 좀 특이점인데 뒤쪽에 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 결과 표를 살펴보면 첫 번째 관련 상담 프로그램으로 명명해 보았는데 이 주제는 키워드가 자녀, 부모, 유튜브, 인터뷰, 세대, 영상, 이해, 진행, 서울시, 증권이 핵심 키워드인 구성이고 전체의 28.7%를 차지하고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이는 MBTI가 여러 상담 프로그램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부모, 자녀, 세대 이 키워드를 봤을 때 이들 단어가 사용되는 맥락은 부모, 자녀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 등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룸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제 치료 및 전문가로서의 활용 방안이라고 명명해 보았는데요. 전체의 26.9%를 차지하여서 두 번째이고 자격증, 증상, 공부, 교육, 우울증, 장애, 상담, 청소년, 운영이 핵심 키워드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실제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 MBTI 전문가로서의 활용 방안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청소년이라는 키워드는 청소년 대상이 높은 빈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아까 1번과 2번에 중첩되는 부분 자체가 상담 프로그램이라던가 실제 치료에 관계되어 있다 보니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1과 2를 합쳐졌을 때 전체 50%가 넘는 가장 큰 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부분이 중첩되는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MBTI 전문가 과정이라고 명명해 보았는데요. 핵심 키워드는 교육, 자격증, 한국, 증상, 취업, 협회, 실시, 강의, 전액, 상담사입니다. 전체의 22.5%를 차지하고 있고 주로 MBTI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MBTI 전문가가 되기 위한 사람들의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연예인과 이슈로 명명해 보았는데요. 핵심 키워드는 유재석, 결과, 이효리, 성향, 반전, 궁합, 이말년, 특집, 아이돌, 패션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로 유명인들의 성향이나 궁합을 보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언급이 빈번함을 확인하였고
그만큼 MBTI가 관심을 많이 받는 주제다 보니 데뷔를 하거나 음반 발매하는 아이돌들의 MBTI까지 이슈를 위해서 기사가 나옴을 알 수 있었고, 또 MBTI 패션이라던가 MBTI 궁합, MBTI 성향 같은 키워드의 경우에는 성격 유형 16개를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트렌드 중에 레이블링 게임과 연관된 내용으로 보였고, 이 부분은 21.9%로 전체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시각화를 해서 앞쪽에 연구 결과표를 조금 더 시각화해서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각 토픽별 고빈도 상위 10개의 단어를 시각화하여 그림 4와 같이 막대 그래프, 그림 5와 같은 워드 클라우드로 제시하였습니다. 단어의 중요도와 빈도가 높을수록 막대 그래프의 높이가 높게 나타나고 높을수록 의미 있는 키워드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료의 특성을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워드 클라우드 또한 크기가 큰 글자일수록 높은 빈도가 나타나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를 해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논의입니다. 논의는 첫 번째로 단어 빈도를 분석한 결과 자격증, 교육이, 또 토픽 모델링 결과도 MBTI 자격증 취득에 대한 관심과 교육 및 훈련 과정 등에 대한 것이 주요 관련 주제로 나타났습니다. 놀면 뭐하니 프로그램에서 이슈가 된 MBTI 검사가 정식 라이센스 검사가 아니다 보니 한국 MBTI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정식 검사와 함께 실시 자격증에 대한 관심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궁합, 패션, 특집의 키워드들은 뉴스 기사에서 MBTI 궁합, MBTI 패션, MBTI 특집으로 16개의 성격 유형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는 컨텐츠들이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특정 유형으로 레이블을 붙인 뒤에 해당 유형이 갖는 라이프 스타일을 동조 추정하는 경향으로 트렌드 전문가인 김난도 씨가 레이블링 게임이라고 명명해서 한 바 있는 바를 의미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접촉이 줄어들면서 불안이 늘어난 현대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자신의 성격 유형을 정한 다음에 그 유형에 맞는 삶을 살면서 불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해소하려는 트렌드와 관련 있음을 재확인한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로 빈도 분석 결과 상담의 내용이나 또 토픽 모델링에서 MBTI 관련 상담 프로그램은 키워드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현재 MBTI가 부모, 자녀 외에도 여러 상담 프로그램과 연결지어서 활용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관심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토픽 모델링 결과 실제 치료 및 전문가로서의 활용 방안이 있었는데, 또 청소년이 높은 빈도로 이루고 있어 주요 대상이 청소년임을 알 수 있고, 진로 취업이라는 높은 빈도의 키워드를 통해서 MBTI를 통해서 적성이나 진로, 직업에 연결지어서 자신을 알아가려는 사람들의 관심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제사회적으로 어렵다 보니 자신의 성격 진로를 찾아보려는 심리와 또 자아 정체성과 MBTI 관련 인식에 대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MBTI를 검사를 하는 이유에서 직업이 39.6%, 진로와 전공 선택이 36.2%인 점을 재확인하는 결과이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의와 한계점입니다. 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대부분의 심리학 연구들과 좀 다르게 비정형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뉴스 기사 타이틀을 가지고 MBTI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분석했고 MBTI 특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이는 MBTI에 대해 특이한 사회현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한국인의 특징적인 성향을 파악하는 데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계점은 실제 MBTI를 경험하는 내담자나 전문가에게서 얻은 데이터가 아니라 국내 네이버 뉴스 기사 타이틀을 데이터로 함으로 한정적인 편이고 전체 뉴스라고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선행 연구와 직접 비교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빅데이터의 범위를 주요 온라인 뉴스 기사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로 확장하여서 조금 더 다양한 시각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각 키워드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탐색해서 선행 연구와 비교하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 문헌은 이러하고 이렇게 저의 포스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